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해철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비즈와 함께 경제 주요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 비즈 팀의 안상현 기자입니다. 이 기사를 좀 쓰게 된 배경은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관계자에게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평판 조회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평판 조회가 과거에는 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좀 음성화된 여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삼성, 현대, SK, LG,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대부분 다 평판 조회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까지도 평판 조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서비스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기업들 역시 적극 활용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산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취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국내 채용 시장이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공채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인 인재 채용 방식이었잖아요. 최근에는 수시 또는 이제 상시 채용으로 완전히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팬데믹발 디지털 전환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고 산업 환경 변화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직이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대이직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소위 MZ 세대라고 하죠.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워라밸이랑 자아 실현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신입으로 채용돼서 일을 해보지만 일이 안 맞다 싶으면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Z 세대의 그 근속 연수가 평균 2.8년으로 3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채로 대거 뽑아 열심히 키워놔도 이직해버리면 사실 비용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도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니까 서로 채용 경쟁이 붙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괜찮은 인재에 대한 수요는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나눠 갖고 있을 테고 결국 누가 데려가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쟁이 붙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난 경향이 있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 인건비 비중이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훨씬 높아졌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 이상 인건비가 비중이 늘어나서 시장 전망치보다 한 10% 낮은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을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재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 수단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경력직 채용에서 이런 인재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기업들은 지금 이제 평판 조회를 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판 조회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평판 조회 이런 전문 서비스를 의뢰할 때 비용이 평균 9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을 뽑는데 10명을 다 평판 조회하면은 이게 900만 원이잖아요. 뽑았을 때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임원급 또는 CEO급에 대해서만 평판 조회를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을 쭉 살펴보면 평판 조회 비용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채용 후보자가 등록한 지정 조회처에 설문을 보내고 거의 자동 수집하고 또 자동 분석하고 하는 식으로 인건비 비중을 확 낮춤으로써 비용이 인당 적게는 한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재를 검증하는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인에서 369개사 기업들을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평판 조회를 이제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이 76.4%인데요. 평판 조회를 알고 싶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거는 인성과 성격 측면이 있고요. 상사 동료와의 대인관계, 협업 능력 같은 거를 보는 거고요. 또 직장 퇴사 사유, 업무 능력, 그리고 동종업계 내에서 평판, 경력에 대한 검증 이 정도가 있습니다.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서 알아보고 싶은 내용도 천차만별이고요. 실제 케이스로 보면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는데 평판에서는 사실 독불장군형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다고 봐서 실제로 뽑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본사가 아닌 계열사나 자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력 서류에는 본사에서 일한 것처럼 기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허위 이력으로 적발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에 종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 그 프로젝트에 있었던 건 일주일 남짓이고 거기서 맡은 역할도 거의 미미한 것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판 조회는 기업 인사팀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평판 조회를 전문적으로 서비스 해주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자동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동화된 온라인 서비스는 회원 기업 규모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000개 이상씩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유명한 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전화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헤드헌팅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전화를 통해서 좀 뉘앙스를 캐치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전화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회 심리학적으로 좀 정교하게 설계된 설문지를 이제 돌려가지고 수집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저도 예전에 한번 평판조에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 아는 분이 이제 이직을 해서 그때도 뭐 그 사람 어떠냐,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인상평가에 가까운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런 자동화된 서비스들을 보면은 질문 방식도 그 사람 어떠냐, 그 사람 괜찮냐 수준이 아니고 행동기준평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행동 기반한 질문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인사권자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꼭 뽑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겠다, 고민을 해야 한다, 안 뽑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게끔 질문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로 물어보는 거와 달리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 집계해서 평균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의 답변이 평균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가 있고 평균치가 있으면 이 사람의 점수가 실제로 좋은 건지 나쁜지를 좀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끌어올린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판조회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과거의 평판조회들은 심부름센터 뒷조사라 크게 뭐 다를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멋대로 수집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평판조회 서비스들은 이제 개인정보 수집 처리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기업에서는 채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처리 동의를 이제 미리 받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애초에 채용 후보자가 지정하는 조회처의 평판을 이제 수집하게끔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고요. 이걸 안 받았을 때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제 친한 직장 동료들만 지정을 해서 평판을 조회하게 되면 당연히 저한테 호의적인 내용들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은 비지정 조회처, 말 그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관련된 사람들 알아본 다음에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 동의를 받는다고 해요. 평판 조회가 법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건 맞지만 송사로 번지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통상 후보자 본인이 채용을 바라는 의뢰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의도 받았으면은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 쉽지는 않기도 하고요. 이직에 실패해서 본인이 뭐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평판 조회에 따른 것이냐라는 거를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직 채용 절차에서 이 평판 조회로 인해서 뭐 송사로 번지는 경우가 그렇게 보기는 뭐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익명으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지정처 조회를 받아가지고 다 실명으로 그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익명보다 실명이 더 낫다. 익명은 자기가 가려진다는 생각에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자기 이름이 다 까발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확실히 확인된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이 좀 담보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이제 평판조회 전문가들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세요. 리스크가 있다고 좀 분석되는 경우는 3에서 5%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답변들이 더 많이 있는 거고요. 평판조회 실패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정 조회처를 등록한 직장 동료가 실제 직장 동료가 아니라 대행 알바를 쓰거나 지인을 세워서 말 그대로 평판조회 절차에서마저 거짓말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판조회 전문가들은 이걸 어디까지나 채용의 참고 자료로 좀 활용해야지 결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주관적 평가에 기반을 하는 만큼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결코 높게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평판조회가 음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직을 조직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뭐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군대식 문화가 직장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규모 신입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공채 문화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수 문화잖아요. 이 사람이 선배인지 후배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기수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결속력도 강하고 선후배 간의 위계도 강한 편이고 해외는 좀 달라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판조회가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퍼스트 어드밴티지나 하이어라이트 홀딩스 같은 대표적인 평판조회 전문 기업들도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평판조회가 발달한 이유가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비정규직도 높고 이직이 굉장히 잦잖아요. 미국 그 인사관리협회 조사에 따르면은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 비율이 92%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평판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직을 그만큼 활발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검증 수단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직을 못하고 한 회사를 오래 다니면 좀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당사자 동의를 받고 해야만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동의를 받으면 그 평판 조회 강도가 한국보다 훨씬 세요. 동료 평가 외에도 뭐 이력 검증 외에도 뭐 학력 검증도 하고요. 뭐 신용 파산 여부도 조회하고 뭐 범죄 이력까지 법원에 조회한다든지 약물 사용 여부까지 조회하는 등 모든 개인적인 요소들을 다 들춰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평판 조회 시에 그 후보자에 대한 3년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뭐 아예 다 수집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값이 워낙 높은 업계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인재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판 조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면서 한국 채용 시장이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걸 좀 많이 직장인 입장에서 좀 체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직이 쉬워지면 퇴사할 때 그냥 뭐 난리치고 가지 뭐, 약간 이런 생각 갖기가 쉽잖아요. 이직이 활성화된 만큼 평판 조회도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직을 생각하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너무 막무가내로 좀 행동은 안 하셨으면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직하려면 뭐 전전 직장에도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기가 한창 어려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이직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꼭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위클리 비즈팀의 안상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